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챗GPT나 클로드 같은 AI랑 대화하고 또 일을 시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거대한 블랙박스 같죠. 맞아요. 그냥 질문만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웰치랩스 영상을 바탕으로 이 블랙박스의 뚜껑을 한번 제대로 열어보려고 합니다. 아, 흥미롭네요.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AI 모델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또 그 속에서는 어떤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AI는 정말로 우리가 가르쳐준 대로 배울까요? 아니면 우리 몰래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의외로 아주 작은 모델에서 나왔습니다. 시계처럼 숫자가 빙글빙글 도는 모듈러 연산이라는 덧셈 문제를 푸는 모델이었어요. 네, 단일 계층 트랜스포머 모델이죠. 이야기는 2021년 오픈AI 연구팀에서 시작되는데요. 이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처음엔 그냥 훈련 데이터를 막 통째로 외우기만 하는 뭐랄까 좀 멍청한 학생 같았어요. 아, 그래서 테스트에서는 당연히 성적이 안 좋았겠네요. 형편없었죠. 그런데 진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한 연구원이 휴가를 가면서 실수로 이 모델 훈련을 끄지 않고 떠난 거예요. 이런. 며칠 뒤 돌아와서 확인해 보니까 세상에 모델이 갑자기 유레카를 외친 것처럼 훈련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 모두에서 100점 만점을 기록하는 겁니다. 우와, 갑자기요? 네, 하룻밤 사이에 개념을 깨우친 것처럼요. 그래서 연구팀이 이 현상에 그로킹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아, 그 유명한 그로킹. 네, 로버트 하인라인의 SF 소설에 나오는 외계어라면서요. 완전히 체화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다 이런 뜻이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그로킹의 순간 AI의 뇌 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추적하는 게 오늘의 여정입니다. 좋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 가지 단계를 좀 거쳐야 하는데요. 우선 AI가 이 시계 덧셈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 그러니까 AI의 눈으로 본 세상을 먼저 이해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연구자들이 모델의 뉴런 활동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시각화했을 때 무엇을 발견했는지 살펴볼 겁니다. 아, 여기가 하이라이트겠네요. 그렇죠. AI가 덧셈을 풀기 위해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삼각함수를 발명해내는 과정을 생생하게 따라가 볼 거고요. 잠시만요. 삼각함수요? 네, 삼각함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은 모델의 이야기가 그로킹 현상의 미스테리도 풀고 나아가 우리가 매일 쓰는 거대 언어 모델 LLM을 이해하는데 어떤 거대한 실마리를 던져주는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단추부터 끼워보죠. AI의 눈으로 본 덧셈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모듈러 연산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그냥 시계 덧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아, 시계요? 네. 예를 들어 지금 11시인데 3시간 뒤는 몇 시냐고 물으면 우린 2시라고 답하잖아요. 14시가 아니고요. 아, 그렇죠. 12시가 되면 다시 일시로 돌아가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11 더하기 3을 12로 나눈 나머지. 즉, 11 플러스 3 모두 12 이꼴스 2와 같은 원리거든요. 모델은 이런 문제를 수만 개 푸는 건데 중요한 건 AI에게 1이나 2 같은 숫자는 우리가 아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죠? 그렇죠. 이게 핵심인데 모델에게 숫자 5는 113개의 전구가 있다고 쳤을 때 그냥 5번째 전구에만 불이 탁 켜진 상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아, 그냥 위치값이군요. 맞습니다. 숫자 87은 87번째 전구에 불이 켜진 상태고요. 그러니 5 플러스 87 이꼴스 92라는 문제는 AI 입장에선 5번째랑 87번째 전구에 불이 들어온 패턴이 입력되면 92번째 전구에 불이 켜진 패턴을 출력해라. 이런 식의 패턴 맞추기 게임에 불과한 겁니다. 와, 덧셈 기호나 등호 같은 것도 그냥 특정 위치의 전구를 켜는 신호일 뿐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무런 수학적 의미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AI에게 덧셈은 숫자 계산이 아니라 입력된 불빛 패턴을 정답 불빛 패턴으로 바꾸는 게임이다. 그렇다면 연구원들이 그 게임이 벌어지는 경기장 안을 몰래 들여다봤을 때 과연 뭘 봤을까요? 바로 그게 메커니즘 해석 가능성이라는 분야의 핵심입니다. 닐 란다 연구팀이 바로 그 경기장 내부를 들여다본 건데요. 모델이 계산하는 중간 과정, 그러니까 수많은 뉴런들이 얼마나 활성화되는지를 값으로 뽑아서 시각화를 한 거죠. 네.
그랬더니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떤 광경이었는데요? 뉴런들의 활동값이 아름다운 물결 모양, 그러니까 수학에서 말하는 사인파와 코사인파 형태를 그리고 있었어요. 물결 모양이요? 네. 심지어 특정 뉴런 두 개의 활동값을 각각 X축과 Y축에 놓고 점을 찍어보니까 완벽한 원, 고리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와,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기하학적 구조는 모델이 개념을 그로킹한 후에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게 중요하죠. 그 전까지,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를 그냥 달달 외우기만 하던 단계의 모델 내부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어요. 아무런 패턴도 구조도 없는 노이즈 덩어리였죠. 그렇죠. 무질서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물결과 고리 모양이 바로 모델이 덧셈의 원리를 이해했다는 명백한 시각적 증거인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무질서에서 질서가 탄생하는 순간을 포착한 거죠. 암기 단계에서는 각 문제에 대한 답을 개별적으로 저장하느라 내부가 복잡했지만 일반화된 원리를 찾으니까 훨씬 더 단순하고 우아한 구조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대체 왜 하필 삼각함수죠? 네. 덧셈 문제를 푸는데 사인, 코사인이 왜 튀어나오는 걸까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다시 아날로그 시계 비유로 돌아가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어요. 아, 또 시계군요? 네, 모듈러 연산은 본질적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10일 다음에 다시 0이 오니까요. 이 순환 구조를 표현하는 가장 완벽한 수학적 도구가 바로 원과 삼각함수입니다. 아하. 모델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입력된 숫자 x를 원 위에 한 점, 즉 코사인 x, 사인 x로 표현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한 겁니다. 각 숫자를 원 위에 특정 각도로 매핑하는 거죠. 원 위에 점으로 표현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두 점의 각도를 더하는 그런 간단한 방법을 쓰는 건가요? 왠지 그것보단 더 복잡할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모델은 x와 y를 더해야 합니다. 원 위에 있는 x라는 점과 y라는 점을 어떻게 조합해서 x 플러스 y라는 새로운 점을 찾아낼까요? 네, 어떻게 하죠? 바로 여기가 이번 탐구의 가장 경이로운 지점입니다. 모델이 고등학교 수학의 핵심 공식 중 하나인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스스로 발견하고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잠시만요. 덧셈 정리요. 그 sin x 플러스 y 그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연구팀이 모델의 계산 과정을 한층 한층 분석해 보니까 특정 뉴런들은 코사인 x와 코사인 y를 곱하고 다른 뉴런들은 사인 x와 사인 y를 곱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각각 곱셈을 하고 네, 그리고 바로 다음 계층의 뉴런들이 이 결과들을 가져다가 서로 빼는 계산, 즉 코사인 x, 코사인 y 빼기 사인 x, 사인 y라는 연산을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와, 그 식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머리 싸매고 외웠던 삼각함수 공식이잖아요. 코사인 x 플러스 y를 구하는 공식.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AI는 덧셈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다 보니까 인간 수학자들이 발견한 그 공식과 똑같은 걸 그냥 만들어버렸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정말 허탈하면서도 동시에 경이롭습니다. 누구도 이 모델에게 유클리드 기하학이나 삼각함수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저 이 불빛 패턴이 들어오면 저 불빛 패턴을 추력해 이 단순한 덧셈 문제만 수없이 줬을 뿐인데 모델이 그 순환적인 패턴을 가장 우아하고 효율적으로 풀기 위한 방법으로 삼각함수 이론을 밑바닥부터 재창조한 겁니다. 솔직히 발견이나 재창조라는 말이 좀 과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혹시 그냥 수많은 시도 끝에 우연히 그 계산법과 비슷한 패턴을 찾아낸 것뿐 아닐까요? 그걸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삼각함수라고 해석하는 것뿐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계속되는 논쟁입니다. 하지만 이걸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뭔가요? 모델이 찾아낸 해법이 단지 작동만 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최적의 해법에 놀랍도록 가깝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가능한 경로 중에 가장 효율적이고 일반화 가능한 길을 정확히 찾아낸 거죠. 이걸 단순한 셔플링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치 우리가 중력을 이용해서 위성을 궤도에 올리듯 AI는 연산의 법칙을 이용해서 가장 안정적인 해법의 궤도를 찾아낸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정말 AI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논리와 기호를 사용해서 덧셈을 이해하는데 AI는 주파수와 기하학의 세계에서 덧셈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그리고 이 놀라운 발견은 마침내 그로킹 미스터리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왜 모델은 그토록 오랫동안 성능이 정체되어 있었을까요? 맞아요. 그게 궁금했어요. 그 기간 동안 모델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적은 바닥이었지만 물밑에서는 이 사인 코사인 표현법과 덧셈 정리 같은 문제 해결의 핵심 인프라를 아주 차근차근 건설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보이지 않는 기반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었죠? 겉으로 본 점수가 안 오르는데? 연구팀이 제외된 손실이라는 아주 기발한 측정 지표를 고안했습니다. 제외된 손실이요. 네, 모델이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그 사인파, 코사인파의 주파수 정보를 계산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한번 제거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델의 성능을 측정했죠. 그랬더니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최종 정답률은 여전히 형편없었지만 이 제외된 손실값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었어요. 아, 그게 무슨 의미죠? 이건 모델이 이 주파수 정보가 정답을 맞히는데 정말 중요하구나. 지금 당장 성적이 안 나와도 이 정보에 점점 더 의존해야겠다라고 배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내부적으로는 점점 더 올바른 해법에 의존하는 쪽으로 체질 개선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 기반 공사가 딱 끈다는 순간 불필요하게 외우고 있던 쓰레기 정보들을 싹 정리하면서 갑자기 성능이 폭발하는 거고요. 그게 그로킹의 정체였군요. 정확합니다. 그로킹은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던 긴 건설 단계가 끝난 후 마침내 그 구조물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현상이었던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설명입니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을 던져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은 모델이 시계 덧셈 푸는 건 잘 봤는데 이게 우리가 매일 쓰는 클로우드나 GPT 같은 거대 AI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연구를 더욱 중요하게 만듭니다. 최근 엔트로픽 연구팀이 최신 모델인 클로드 3.5 하이크에서 매우 유사한 하지만 훨씬 더 복잡한 메커니즘을 발견했어요. 최신 모델에서요? 네, 그들은 AI가 글을 쓸 때 언제 줄을 바꿔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아주 간단해 보이는 작업을 분석했습니다. 줄 바꿈이요? 네. 우리에겐 직관적인 일이지만 모델에겐 지금까지 몇 글자를 썼고 이 줄의 최대 길이는 얼마니 앞으로 몇 글자 더 쓸 수 있는가를 계산해야 하는 문제죠. 아, 그것도 일종의 계산이네요. 그렇죠. 분석 결과 모델은 현재 줄에 쓰인 글자 수나 줄의 최대 길이 같은 정보를 무려 6차원의 기하학적 공간, 전문 용어로는 다양체 위에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6차원이요? 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간에 있는 복잡한 형태의 도넛이나 프레첼 같은 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QK 트위스트라고 불리는 일종의 회전 변환을 통해 줄 끝까지 남은 글자 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메커니즘을 발견했습니다. QK 트위스트. 용어가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트랜스포머의 핵심에는 퀄이라는 질문과 키라는 정보가 있는데요. 이 QK 트위스트는 퀄이랑 캐가 그 6차원 공간의 도형 위에서 특정 방향으로 함께 회전하면서 원하는 값을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아, 본질적으로 작은 모델이 2차원 원 위에서 회전을 사용해 덧셈을 푼 것과 똑같은 기하학적 원리가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훨씬 더 복잡한 문제에 적용되고 있었던 거죠. 와, 결국 AI가 문제를 푸는 방식의 근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 추론보다는 데이터를 고차원의 기하학적 공간에 뿌리고 그 공간 내에서 도형을 돌리거나 비트는 방식으로 답을 찾는 것에 가깝다는 거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쓰는 GPT도 문법을 맞추거나 스토리를 만들 때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기하학적 연산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저 최종적으로 번역되어 나온 언어라는 결과물만 볼 뿐이죠. 그 밑에는 기하학과 위상수학의 세계가 펼쳐져 있을 겁니다. 오늘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AI라는 막연한 블랙박스에서 출발해서 시계 덧셈을 배우는 작은 모델의 뇌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모델이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삼각함수를 발명해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과정이 그로킹이라는 신비로운 현상을 설명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렇죠. 더 나아가 이 원리가 오늘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거대 AI의 작동 방식을 엿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는 점까지 확인했습니다. 처음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로킹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외계어였다는 점, 그리고 저명한 AI 연구자 안드레이 카르파티가 LLM을 훈련시키는 것은 지능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속에 잠들어 있는 유령을 소환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을 다시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속의 유령이요? 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모델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인간의 사고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에겐 기이하고 낯설지만 모델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인 거죠. 우리에겐 외계적 지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 AI와 소통하지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아주 얇은 표면에 불과합니다. 그 바로 아래에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상상하기 힘든 기하학, 주파수, 고차원 공간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다음에 AI에게 질문을 던질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당신처럼 생각하는 존재와 대화하고 있나요? 아니면 데이터 속에서 소환된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유령과 소통하고 있는 걸까요?